넌 해고야.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출근하자마자 서류 뭉치로 뺨을 맞고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계약직 강한결. 병든 어머니의 약값조차 막막해진 그가 빗속에서 쓰러진 노인을 업고 달렸을 때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대한민국 재계 순위를 뒤바꿀 서막이 될 줄은요. 며칠 뒤 청년을 비웃으며 끌어냈던 보안 요원들이 그의 앞에서 일제히 경례를 올립니다.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과연 그 허름한 노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의 서울 도심은 차가운 안개에 덮여 고요하기만 합니다. 태성그룹 본사 사무실의 불을 가장 먼저 밝힌 사람은 이번에도 고졸 계약직 사원 강한결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출근해 사무실의 공기를 바꿉니다. 그는 부장님의 낡은 난초에 물을 주며 어머니의 수술비 고지서를 잠시 내려다봅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번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하면 기회가 올 거야. 강한결이 탕비실로 들어가 부장님과 팀장님이 마시는 커피 취향에 맞춰 잔을 미리 세팅해 두었습니다. 복사기에는 종이가 가득 채워져 있었고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거렸습니다. 오전 9시 정각이 되자마자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치훈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박치훈 팀장이 가방을 책상 위에 내팽개치며 강한결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강한결 사원, 지금 당장 내 방으로 들어와요. 강한결이 영문도 모른 채 박치훈 팀장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치훈 팀장이 책상 위에 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를 강한결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강한결 사원, 이게 뭐야? 자네 아이디로 기밀 설계도가 경쟁사에 유출됐어.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한결은 눈을 크게 뜨며 항변합니다. 팀장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 서버에 접속할 권한도 없습니다. 박 팀장은 비열하게 웃으며 그의 멱살을 잡듯 다가옵니다. 고졸이라 그런지 돈이 급했나 보지? 자네 아이디로 접속한 기록이 다 남아있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이건 누명입니다. 박치훈 팀장이 책상을 쾅 내려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해. 넌 해고야.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강한결이 박치훈 팀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기세로 호소했습니다. 팀장님, 제발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 수술비도 마련해야 합니다. 저 여기서 잘리면 갈 곳이 없습니다. 박치훈 팀장이 강한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보안팀이죠? 여기 횡령 저지른 계약직 하나 있으니까 당장 끌어내요. 사무실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한결은 양쪽 팔을 붙들린 채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강한결의 낡은 상자 하나가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한결이 빗속에서 젖어가는 짐 상자를 품에 안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값은 어떡하지? 이번 달 월세는 또 어떻게 내야 하나? 강한결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훔쳐내며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던 강한결의 시선이 골목 어기 폐지 더미 옆에 멈췄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강한결이 상자를 내려놓고 노인에게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려보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혀를 차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아이고,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저러고 있네.
그냥 무시하고 가요. 강한결이 행인들을 향해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술 냄새 안 납니다. 지금 사람 숨이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무도 멈춰 서지 않자 한결은 본능적으로 달려가 노인의 맥박을 짚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술 냄새가 안 나. 이건 급성 심근경색이야. 한결은 비명을 지르며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젖은 몸으로 노인을 등에 업고 빗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버티세요. 금방 병원 도착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강한결이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강한결을 가로막았습니다. 보호자 되세요? 신원 확인 안 되면 진료 어렵습니다. 노숙자분이면 다른 곳으로 가세요. 강한결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노숙자 아닙니다. 여기 제 신분증이랑 카드 다 있습니다. 수술비는 제가 낼 테니까 제발 이분 좀 살려주세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 결제기를 돌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잔액 부족인데요? 수술비 예치금만 해도 수백만 원입니다. 강한결이 잠시 망설이다가 방금 받은 퇴직금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건넵니다. 제 전부입니다. 제발 이분부터 살려주세요. 강한결이 건넨 돈 봉투를 확인한 뒤에야 노인은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강한결은 응급실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술을 마친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한결에게 다가왔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강한결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강한결은 노인의 병실로 들어가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손 근처에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작은 메모지를 놓아두었습니다. 메모지에는 꼭 쾌차하세요. 기운 차리셔야 합니다라는 글귀와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강한결은 병원비를 치르느라 텅 빈 지갑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강한결이 병원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복도가 구두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 수십 명이 병실 앞을 가로막으며 도열했습니다. 최태성 회장이 천천히 눈을 뜨며 곁에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여기로 데려온 사람은 어디 있나?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떠나셨습니다. 여기 그분이 남긴 메모와 연락처가 있습니다. 최태성 회장이 한결의 투박한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강한결이라. 이 청년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보게.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넘기며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우리 그룹 전략 기획실 계약직이었는데 어제 횡령죄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최태성 회장이 눈을 번뜩이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를 살린 그 청년을 찾아내. 그리고 그가 왜 그런 처지가 됐는지 샅샅이 조사해. 한편 옥탑방에서 알아누운 어머니를 돌보던 강한결은 전력 질주해 오는 자동차 소리에 밖을 내다봤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비서실장이 강한결의 옥탑방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한결 씨, 회장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다시 태성그룹으로 가셔야겠습니다. 강한결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임용장을 받아들며 되물었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제가 아는 회장님은 저를 본 적도 없으실 텐데요. 비서실장이 빙그레 웃으며 강한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제 당신이 업고 뛰었던 그 노인분이
바로 우리 그룹 최태성 회장님이십니다. 강한결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손에 쥔 종이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허름한 어르신이 정말 회장님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강한결은 박치훈 팀장이 던져주었던 낡은 상자가 아닌 세련된 가방을 들고 회사 앞에 섰습니다. 정문에 서 있던 보안 요원들이 강한결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상무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강한결은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끌어내던 그들의 환대를 받으며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강한결의 모습은 어제의 초라한 계약직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층에 도착한 강한결이 당당하게 문을 열고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박치훈 팀장이 강한결을 보고 사례가 들려 캑캑거렸습니다. 강한결, 네가 여길 왜 다시 기어들어와? 보안팀 안 부르고 뭐해? 강한결이 박치훈 팀장의 책상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 짐 싸러 온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전략기획실 특별감사관으로 발령받은 강한결입니다. 강한결이 품에서 회장 직인이 찍힌 정식 발령장을 박치훈 팀장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박치훈 팀장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이 숨을 죽인 채 강한결과 박치훈 팀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강한결이 박치훈 팀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제 제가 당한 일들 하나하나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부터 비우시죠. 강한결의 목소리가 사무실 공기를 서늘하게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사무실 공기는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박치훈 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커피를 닦아낼 생각도 못한 채 강한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특별감사관? 네가 무슨 수로 그 자리에 올라가? 이건 말도 안 돼. 박치훈 팀장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자 주변 직원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강한결이 박치훈 팀장의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손끝으로 툭 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회장님께 직접 여쭤보시죠. 저는 발령받은 대로 제 일을 할 뿐이니까요. 박치훈 팀장이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강한결의 멱살을 잡으려 팔을 뻗었습니다. 이 고졸 새끼가 어디서 감히 회장님 이름을 팔아. 너 어제 횡령한 거 내가 다 보고했어. 강한결이 박치훈 팀장의 손목을 강한 힘으로 잡아 누르며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횡령 누명까지 포함해서 전부 감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팀장님은 그 입 좀 다물고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강한결이 잡았던 손을 툭 놓자 박치훈 팀장은 중심을 잃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해진 박치훈 팀장이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무님, 예, 박치훈입니다. 그 강한결이라는 놈이 회장님 백을 믿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치훈 팀장이 전화를 끊고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강한결을 향해 삿대질했습니다. 너 오늘 회장님 방으로 올라가 보라셔. 내 운도 여기까지다. 이 자식아. 강한결은 아무런 대꾸 없이 발걸음을 옮겨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했습니다. 최태성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강한결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는가? 정장이 제법 잘 어울리는구먼. 최태성 회장이 소파를 가리키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강한결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저 같은 놈에게 이런 과분한 자리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태성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강한결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넣어두게. 자네가 증명해야 할 게 아주 많으니까. 우리 그룹에 10년 넘게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하나 있네. 최태성 회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강한결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한울시장 현대화 사업이네. 상인들 반대가 워낙 심해서 누구도 성공시키지 못했지. 자네가 한 달 안에 상인들 동의서 80%를 받아오게. 강한결이 서류를 집어들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 진심을 다해 상인분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최태성 회장이 한결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최진만 전무를 비롯해서 자네를 끌어내리려는 놈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을 걸세. 목숨 걸고 해내야 할 거야. 강한결은 그 길로 한울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퀴퀴한 하수구 냄새와 비린내가 강한결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강한결이 가장 목소리가 크다는 국밥집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욕쟁이 할머니로 유명한 국밥집 주인이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주걱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또 대기업 놈들이냐? 저리 안 꺼져. 우리 시장 때려 부수려는 놈들은 소금 맛 좀 봐야 해. 욕쟁이 할머니가 바가지에 담긴 소금물을 강한결의 구두 위로 확 뿌려버렸습니다. 강한결이 젖은 구두를 내려다보며 넉살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대기업 놈 아니고 그냥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온 청년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요. 욕쟁이 할머니가 인상을 팍 쓰며 쟁반을 탁자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놈들 한두 번 본 줄 알아? 먹고 당장 나가. 여기는 너 같은 놈들 올 때가 아니야. 강한결은 묵묵히 머리를 숙이고 뜨거운 국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시장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강한결은 매일같이 시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 봉투를 대신 치우고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의 짐수레를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최서윤 본부장이 시장 입구에서 강한결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서윤 본부장이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 계약직 출신이라는 강한결이에요? 시장 바닥 청소를 하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비서가 수첩을 넘기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본부장님. 일주일째 저러고 있답니다. 상인들은 여전히 침을 뱉고 무시하는데 말이죠. 최서윤 본부장이 팔짱을 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저런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네. 감성파리로 될 일이 아닐 텐데. 그때 시장 반대편에서 박치훈 팀장의 사주를 받은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시장 한복판에 대형 가림막을 설치하며 거칠게 상인들을 밀쳤습니다. 이거 강한결 상무 지시입니다. 오늘부터 시장 통행 제한합니다. 용역 직원이 소리치자 시장 상인들이 몽둥이와 빗자루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가림막을 발로 차며 한결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사기꾼 놈아, 도와주는 척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내 이놈을 그냥. 강한결이 당황하며 용역 직원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하지만 흥분한 상인들은 강한결의 말을 듣지 않고 그에게 계란과 밀가루를 던졌습니다. 강한결이 얼굴에 묻은 계란 노른자를 닦아내지도 못한 채 상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이건 누군가의 모함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치우겠습니다. 그 순간
시장 구석에 있는 낡은 배전반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낡은 천막으로 불길이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야, 불, 사람 살려. 상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욕쟁이 할머니가 국밥집 안을 바라보며 자지러지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 손주, 내 강아지가 저 안에 있어. 아이고, 이를 어째. 불길이 거세서 누구도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강한결이 옆에 있던 양동이의 물을 제 몸에 뒤집었으며 외쳤습니다. 제가 들어갈게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강한결이 불길 속으로 몸을 날리자 최서윤 본부장이 깜짝 놀라 비명을 삼켰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강한결은 콜록거리며 방 안구석에 쓰러진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강한결이 아이를 겉옷으로 감싸 안고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를 피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강한결의 수트 소매가 불에 타 그슬리고 얼굴은 검은재로 뒤덮였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욕쟁이 할머니가 아이를 낚아채듯 안으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살았네. 내 새끼 살았어. 고맙다, 총각. 정말 고맙다. 강한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씩 강한결 주변으로 모여들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강한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총각. 대기업 놈들이 다 나쁜 줄만 알았지. 내 진심을 몰라봤어. 강한결이 까맣게 탄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아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최서윤 본부장이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진심이라. 그게 정말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최서윤 본부장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강한결은 그날 밤 시장 상인들이 내어준 평상에 앉아 생전 처음 먹어보는 달콤한 국밥을 맛보았습니다. 시장의 조명 아래 강한결을 바라보는 상인들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한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서 박치훈 팀장과 최진만 전무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한결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시 한번 신발끈을 꽉 조여맸습니다. 이제야 겨우 가시밭길의 첫 번째 관문을 넘었을 뿐이었습니다. 강한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열기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회장님. 제가 반드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어내겠습니다. 강한결의 낮은 목소리가 밤의 정적 속으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시장 골목에는 내일을 준비하는 상인들의 낮은 속삭임이 가득 찼습니다. 최종 보고의 당일 아침, 강한결은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깃을 세우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강한결이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할 수 있어. 오늘만 잘 넘기면 상인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그때 강한결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진동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한결이 휴대폰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메시지 속 영상에는 낡은 의자에 포박된 채 울먹이는 강한결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박치훈 팀장이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를 울리며 걸어와 강한결의 곁에 섰습니다. 박치훈 팀장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강한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때? 영상은 잘 봤어? 오늘 보고회에서 기획안 엉망으로 만들고 사표 써. 그러면 어머니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실 거야. 강한결이 박치훈 팀장의 멱살을 잡으려다
힘없이 손을 떨구며 외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어머니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내가 가만 안 둬. 박치훈 팀장이 강한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수트를 매만졌습니다. 소리 지를 시간 있으면 대본이나 연습해. 망치지 않으면 알지? 어머니 목숨이 내 혀끝에 달렸어. 박치훈 팀장이 휘파람을 불며 대회의실로 들어가자 강한결은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웅장한 대회의실 상석에는 최태성 회장이 굳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최진만 전무가 팔짱을 낀 채 강한결을 가소롭다는 듯 쏘아보았죠. 강한결이 단상 앞에 서자 최서윤 본부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강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서윤 본부장이 서류를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한결 상무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시작할 수 있겠어요? 강한결이 대답 대신 마이크를 꽉 잡았을 때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에서 짧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조력자 준석이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작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위치 파악 완료. 곧 구출합니다. 걱정 말고 기획안 발표하세요. 강한결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어 최태성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강한결이 준비된 대본을 덮고 부드럽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수치와 도표 대신 한울시장 사람들의 진심을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강한결이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에는 상인들이 땀 흘리며 웃는 모습이 가득 찼습니다. 박치훈 팀장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강한결,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준비한 수치 보고 안 해? 강한결이 박치훈 팀장을 무시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태성그룹의 상생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최진만 전무가 책상을 쾅 내려치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그만해. 이따위 감성파리는 필요 없어. 강한결 씨, 당신 대진유통에서 돈 받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최진만 전무가 신호를 보내자 대형 화면에 강한결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가짜 전표가 떴습니다. 회의장에 모인 주주들이 웅성거리며 강한결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산업 스파이였다니, 저런 놈을 특채로 뽑다니 말이 됩니까? 박치훈 팀장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들며 비웃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놈은 근본부터 잘못된 놈입니다. 그때 대회의실 육중한 문이 벌컥 열리며 시장 상인 연합회장과 준석이 들어왔습니다. 준석이 노트북을 단자에 연결하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건 조작된 전표입니다. 진짜 진실을 보여드리죠. 화면이 바뀌며 폐창고에서 구출된 강한결의 어머니와 포박된 납치범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납치범 중 한 명이 카메라를 향해 벌벌 떨며 증언했습니다. 박치훈 팀장이 시켰습니다. 돈 줄 테니까 강 상무 어머니를 납치해서 협박하라고 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박치훈 팀장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석이 연달아 서류 파일을 화면에 띄우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박 팀장이 지난 5년간 최진만 전무의 지시로 조성한 비자금 장부입니다. 하청업체 갈취 내역까지 다 들어있죠. 최태성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박치훈, 네가 감히 내 회사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박치훈 팀장이 최태성 회장의 발치로 기어가며 애걸복걸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저놈들이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전무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최진만 전무가 박치훈 팀장의 손을 매정하게 걷어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서 지저분하게 내 이름을 팔아. 박 팀장, 네가 단독으로 벌인 일 아니야? 최태성 회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최진만 전무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진만아, 너도 오늘부터 모든 직무에서 손 떼라.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숙해.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박치훈 팀장의 양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강한결이 박치훈 팀장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당신이 벌인 건 제 기획안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양심입니다. 법의 심판 달게 받으시죠. 박치훈 팀장이 이빨을 갈며 강한결의 얼굴에 침을 뱉으려다 제지당했습니다. 강한결, 이 고졸 새끼야. 네가 얼마나 갈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박치훈 팀장의 비명소리가 복도 너머로 사라지자 주주들이 일제히 강한결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주주가 손을 들며 한결의 기획안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강 상무님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한울시장 프로젝트 예산을 2배로 증액하는 데 찬성합니다. 최태성 회장이 한결에게 다가와 투박한 손으로 한결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고생 많았네. 어머니는 무사하시니 어서 가서 뵐게. 강한결이 눈물을 훔치며 최태성 회장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회의실 밖 대기실에서 강한결은 무사히 구출된 어머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강한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결아, 나 때문에 내 일을 망친 건 아니니?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강한결이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제가 지켜드릴게요. 옆에서 지켜보던 최서윤 본부장이 손수건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상무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강한결이 손수건을 받아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본부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멀리 복도 끝에서 최진만 전무의 비서실장이 차가운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은밀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전무님. 박 팀장은 입을 닫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한결 그놈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계획 실행할까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최진만 전무의 낮은 웃음소리가 복도를 서늘하게 물들였습니다. 강한결은 어머니를 부축하고 주차장으로 향하며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한울시장 위로 붉은 노을이 깔리고 있었지만 그 빛은 마치 피처럼 붉게 타올랐죠. 강한결이 하늘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박 팀장이 끝이 아니었어. 최 전무, 당신이 숨겨둔 칼날이 무엇이든 다 받아내주지. 강한결의 눈빛이 노을보다 더 강렬한 의지로 번뜩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한결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전달될수록 강한결의 복수심은 더 차갑고 날카롭게 벼려졌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강한결의 주변을 감싸 안으며 다음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강한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심의 불빛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진실이 이긴다는 걸 반드시 보여주겠어. 어머니를 건드린 대가는 뼈아플 거야. 강한결의 낮은 읊조림이 차 안의 정적을 깨고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한결은 최태성 회장의 호출을 받고 시외각에 위치한 고요한 별장을 찾았습니다. 최태성 회장이 정원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한결이
최태성 회장의 뒤를 묵묵히 따르자 최태성 회장이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한결 군, 이제 자니가 내 눈과 귀가 되어 주어야겠네. 그룹 내부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게. 최태성 회장이 품 안에서 금색 휘장이 새겨진 임명장을 꺼내 강한결에게 건넸습니다. 강한결이 두 손으로 임명장을 받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를 믿어주신 만큼 태성그룹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최태성 회장이 강한결의 어깨를 강하게 쥐며 인자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최진만 전무를 비롯해서 자네를 무너뜨리려는 놈들이 숨죽이고 있을 것이네. 특별감사관으로서 자네에게 정권을 주겠네. 강한결이 임명장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한결의 책상 위에는 최서윤 본부장이 보낸 기밀 서류 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서윤 본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와 강한결의 앞에 마주 앉으며 머리칼을 뒤로 넘겼습니다. 강 상무님, 아니 이제 특별감사관님이시네요. 이건 우리 숙부님이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 명단이에요. 강한결이 서류를 훑어보며 최서윤 본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숙부님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고맙습니다. 최서윤 본부장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수치죠. 태성그룹이 숙부님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강한결이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최서윤 본부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본부장님의 정보망이 있다면 최진만 전무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을 수 있습니다. 최서윤 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한결에게 손을 내밀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강한결 상무님의 그 무식할 정도로 올곧은 진심을 믿어볼게요. 우리 끝까지 가봐요. 강한결은 곧바로 대대적인 인사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강한결이 사내 전산망의 익명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직원에게 공지 메일을 보냈습니다. 학벌이나 배경 때문에 억울하게 차별받은 모든 사례를 제보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실 곳곳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강한결의 행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한결이 과거 박치훈 팀장에게 괴롭힘을 당해 쫓겨났던 인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준석을 포함한 5명의 인재가 강한결 앞에 서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한결이 그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언더독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회사를 바꿔봅시다. 준석이 강한결의 손을 꽉 잡으며 상기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상무님, 아니 감사관님.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모든 기술을 동원하겠습니다. 옆에 있던 여직원이 눈시울을 붉히며 강한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팀장 때문에 회사를 떠나면서 정말 비참했는데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편 최진만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집기를 집어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최진만 전무가 전화를 귀에 대고 상대방에게 고함을 지르며 씩씩거렸습니다. 뭐라고? 정치권 인맥들도 강한결 그놈 눈치를 본다고? 돈을 얼마나 줬는데 이 모양이야. 최진만 전무가 전화를 끊고 비서실장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명령했습니다. 비서실장, 강한결 그놈 뒷조사 더 철저히 해. 어머니 말고 또 다른 약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최진만 전무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전무님, 회장님의 건강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병원 기록을 보니 신부전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최진만 전무가 의자에 몸을 묻으며 비열한 웃음을 입가에 띄었습니다. 그래, 영감님이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군. 주주총회 전에 판을 갈아엎어야겠어. 강한결은 바쁜 일정 중에도 매일 저녁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강한결이 어머니의 발을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제 병원비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다 고쳐주실 거예요. 어머니가 한결의 손을 가만히 쥐며 인자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결아,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나는 괜찮으니까 내 몸부터 챙겨라.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서윤 본부장이 들고 있던 꽃다발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최서윤 본부장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한결의 어머니에게 인사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한결 상무님 동료 최서윤입니다. 상무님이 회사에서 정말 인기가 많으세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최서윤 본부장의 손을 잡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본부장님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우리 한결이가 무뚝뚝해서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최서윤 본부장이 강한결을 힐끗 쳐다보며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너무 고집불통이라 힘들긴 하지만 정말 속이 깊은 사람인 건 제가 보장해요. 강한결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깎아놓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며칠 뒤 강한결은 최서윤 본부장과 함께 한울시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강한결이 시장 상인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상생 협약서를 일일이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기업의 일방적인 지시는 없습니다. 함께 상의하고 함께 돈을 벌어야죠. 욕쟁이 할머니가 강한결의 등을 찰싹 때리며 호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놈아, 상무면 상무답게 폼 좀 잡지 왜 자꾸 시장 바닥에 기어나와. 그래도 네가 오니까 시장이 사네. 최서윤 본부장이 시장 상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강한결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최서윤 본부장이 떡볶이를 한 입 먹으며 강한결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웠습니다. 강 상무님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멋지네요. 할아버지가 왜 상무님을 믿으시는지 알 것 같아요. 강한결이 최서윤 본부장의 입가에 묻은 양념을 손가락으로 닦아주려다 멈칫하며 웃었습니다. 본부장님도 이제 시장 음식을 제법 잘 드시네요. 처음엔 소금물만 맞으셨는데 말이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핑크빛 기류가 흐르며 시장 골목에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본사로 복귀한 강한결은 최태성 회장으로부터 낡은 수첩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최태성 회장이 한결의 손 위에 수첩을 올려두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써온 일기장일세. 경영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야. 강한결이 수첩에 빛바랜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최태성 회장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강한결이 수첩을 덮으며 최태성 회장에게 굳은 다짐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사람을 수단으로 쓰지 않는 경영이 무엇인지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한결은 곧바로 그룹 전체의 블라인드 채용을 선포하고 인사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학벌 기재란이 사라진 채용 공고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태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강한결은 이제 계약직의 전설이 아닌 모두의 희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주총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밤 강한결은 사무실 불을 밝히고 정밀 감사를 이어갔습니다. 준석이 다가와 최진만 전무의 신복들이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정황을 보고했습니다. 강한결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준석에게 지시했습니다. 준석 씨, 그 계좌들이 움직이는 순간을 포착해 주세요. 단 한 푼도 못 빠져나가게 막아야 합니다. 준석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손가락 끝에서 최 전무의 자금줄을 완전히 묶어버리겠습니다. 강한결은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구한 그 노인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어르신, 당신이 저에게 준 이 열쇠로 정말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을까요? 강한결의 낮은 읍조림이 적막한 사무실 안을 가득 채우며 다음 전투를 예고했습니다. 강한결은 주머니 속의 어머니 손수건을 만지며 다시 한번 마음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렸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태성그룹 본사 빌딩은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듯 묵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한결은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부패 명단을 정리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진실의 바람이 이제 막 불기 시작했음을 강한결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자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상석에 앉은 최태성 회장이 지팡이를 2번 쾅쾅 내리치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단상 위에 우뚝 선 강한결이 정장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최진만 전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최진만 전무가 콧방귀를 뀌며 옆에 앉은 이사에게 들으라는 듯 크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고졸 계약직 출신이 상무 딱지를 달더니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군. 어디 얼마나 대단한 소설을 썼는지 드러나 봅시다. 강한결이 리모컨을 눌러 대형 화면에 첫 번째 자료를 띄우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진만 전무님은 태성그룹의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도박 판돈을 위해 회사를 이용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인 마카오와 필리핀 카지노 송금 내역입니다. 화면 가득 최진만 전무의 이름이 적힌 거액의 외환 송금 증명서들이 쏟아져 나오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주주들이 일제히 최진만 전무를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전무라는 사람이 회사 돈 수백억을 도박으로 날려? 이게 제정신이야. 최진만 전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물컵을 강한결을 향해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다 조작이야. 저 고졸놈이 내 자리를 뺏으려고 가짜 서류를 만든 거라고. 보안팀, 저놈 당장 안 끌어내고 뭐해. 강한결이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을 무시한 채 다음 화면을 넘기며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여기 계신 주주님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이 전표들에 찍힌 법인 인감, 최 전무님이 개인적으로 관리하시던 것 아닙니까? 최태성 회장이 녹이 어린 목소리로 최진만 전무를 쏘아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진만아, 내 이놈,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해. 당장 무릎 꿇지 못해.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최진만 전무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최진만 전무가 발버둥을 치며 강한결의 얼굴에 침을 뱉으려 했지만 수사관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강한결, 이 개천에서 용난 척하는 미꾸라지 같은 놈. 내가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넌 오줌을 지릴 거다. 강한결이 최진만 전무의 코앞까지 다가가 눈을 하나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짓밟은 수많은 계약직과 하청업체 사장님들의 눈물이 오늘 당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최진만 전무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자 회의장 안에는 승리의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뒤
강한결은 회장실 옆에 새로 마련된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금색 명패에 새겨진 상무이사 강한결이라는 글자가 오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강한결이 명패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창밖의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다 왔어요. 저 이제 아무도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강한결이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의 병실로 전화를 걸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들의 안부를 물어보셨습니다. 한결아, 회의는 잘 끝났니? 밥은 챙겨 먹었어? 괜히 나 때문에 무리하는 거 아니지? 강한결이 창틀을 꽉 쥐며 목매는 소리를 참아내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식 상무 됐어요. 이따 병원 가서 수술비 전액 다 내고 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저녁에 맛있는 거 사갈게요. 강한결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원무과에 어머니의 모든 진료비와 수술비를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병실로 들어선 강한결이 정성스럽게 포장한 비단 한복 상자를 어머니의 침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 고운 분홍빛 저고리를 꺼내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아이고, 한결아. 이런 귀한 옷을 내가 언제 입어본다고. 네가 고생해서 번 돈을 나한테 다 쓰면 어떡해. 강한결이 어머니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으며 휠체어에 어머니를 조심히 앉혔습니다. 돈이야 또 벌면 되죠. 어머니 건강해지신 게 저한테는 100억, 1000억보다 더 소중해요. 우리 이거 입고 시장 구경 가요. 일주일 뒤 하늘시장은 오색 깃발이 휘날리며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현대화된 시장 입구에는 태성그룹과 하늘시장의 상생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강한결이 금색 가위를 들고 테이프 커팅식을 준비하자 욕쟁이 할머니가 달려와 한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놈아, 정말로 지붕을 다 얹어줬구나. 이제 우리 시장 사람들 비 한 방울 안 맞고 장사하게 생겼어. 욕쟁이 할머니가 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강한결의 얼굴을 자식 보듯 쓰다듬었습니다. 강한결이 할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상인들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이제 우리 태성그룹의 가족입니다. 장사하시다 힘든 일 생기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세요. 상인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강한결의 이름을 연호하자 시장 골목이 들썩거렸습니다. 최서윤 본부장이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다가와 한결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최서윤 본부장이 한결의 귀에 대고 장난스럽게 웃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상무님, 이제 시장의 영웅이 다 되셨네요. 질투날 정도로 인기가 많으신데요. 강한결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최서윤 본부장에게 꽃다발을 건네받았습니다. 본부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오늘 저녁에 시장 사람들하고 잔치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두 사람은 시장 통로에 마련된 긴 탁자에 앉아 상인들이 내어온 국밥과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최서윤 본부장이 맵다며 물을 마시자 강한결이 웃으며 휴지를 건네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었습니다. 본사로 복귀한 강한결은 로비에서 자신을 끌어냈던 보안 요원들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요원들이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강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실수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강한결이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따뜻한 캔커피 몇 개를 꺼내 요원들에게 건넸습니다. 여러분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잖아요. 앞으로는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게 로비 잘 지켜주세요. 요원들이 감격한 표정으로
커피를 받으며 강한결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복도를 닦다 말고 강한결에게 다가와 수줍게 간식을 내밀었습니다. 상무님, 우리 휴게실에 에어컨 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런 대접 처음 받아봐요. 강한결이 아주머니들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셔야 회사가 반짝이는 법입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강한결의 진심 어린 행보는 금세 회사 전체에 소문이 났고 사원들 사이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강한결은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 해변을 찾았습니다. 강한결이 휠체어를 밀며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모래사장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다 내음을 깊게 들이마시며 한결의 손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결아, 바다가 꼭 내 마음 같구나. 넓고 깊어서 내 마음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아. 강한결이 무릎을 굽혀 어머니와 눈을 맞추며 휴대폰 카메라를 높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김치. 이 사진 서윤 씨한테 보내줄게요. 우리 엄마 예쁘게 나왔다고 자랑해야지. 강한결이 활짝 웃으며 셔터를 누르자 어머니의 얼굴에도 소녀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주도의 노을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붉게 물들이며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을 축복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강한결은 최태성 회장과 함께 낚시터에서 조용한 오후를 보냈습니다. 최태성 회장이 낚싯대를 들이우며 옆에 앉은 한결을 기특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한결군, 잔이가 오고 나서 우리 그룹 공기가 맑아졌어. 죽어가는 나무에 새순이 돋는 기분이야. 강한결이 찌가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며 최태성 회장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낮은 곳을 살피는 경영인이 되겠습니다. 최태성 회장이 껄껄 웃으며 한결의 등을 시원하게 내리치며 대견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강한결의 집무실에는 평화를 깨는 붉은 경고등이 요란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한결이 책상의 서류를 정리하던 중 모니터 화면이 순식간에 암전되더니 해골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강한결이 당황하여 마우스를 움직여 보았지만 컴퓨터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석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책상을 짚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상무님, 비상입니다. 해외 해커 조직이 우리 그룹 통합 서버를 통째로 잠가버렸습니다. 강한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의 본사 빌딩 전체에 경보음이 울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랜섬웨어입니까? 최진만 전무가 감옥에서 지시한 짓인가요? 준석이 휴대폰으로 실시간 피해 상황을 보여주며 이빨을 득득 갈며 대답했습니다. 예, 발신지가 최 전무가 소유했던 해외 페이퍼 컴퍼니 쪽입니다. 물류 시스템이 마비됐어요. 강한결이 수트를 챙겨 입으며 전산실로 향하는 복도를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백업 서버 분리하고 시장 상인들 결제 시스템부터 복구하세요. 그분들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복도 전광판마다 붉은 글씨로 오류 메시지가 깜빡이며 강한결의 얼굴을 섬뜩하게 비췄습니다. 강한결이 전산실 문을 열어젖히자 수십 명의 직원이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강한결이 중앙 통제 데스크 위에 올라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제가 책임집니다. 당장 수동 제어로 전환하고 외부망 차단하세요. 강한결의 단호한 명령에 아수라장이던 전산실이 순식간에 안정을 되찾고 자판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최서윤 본부장이 뛰어들어와 한결의 팔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한결 씨, 어떻게 된 거야? 할아버지도 소식 듣고 병상에서 일어나시려고 해. 강한결이 최서윤 본부장의 손을 꽉 쥐며 서늘한 눈빛으로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서윤 씨, 최 전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이 회사를 어떻게 지켰는데 절대 안 무너집니다. 강한결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직접 키보드 앞에 앉아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경고등 아래 강한결의 눈동자는 도끼를 품은 사자처럼 번뜩이며 어둠과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한번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며 태성그룹 건물을 집어삼킬 듯 사납게 몰아쳤습니다. 강한결의 찬란했던 승리 뒤로 이제껏 본 적 없는 거대한 어둠의 폭풍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강한결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두 번째 전쟁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최진만, 당신이 지옥에서 보낸 선물, 내가 고스란히 돌려주마. 강한결의 낮은 읍조림이 서버실의 차가운 기계음 사이로 날카롭게 파고들며 흩어졌습니다. 일요일 저녁의 고요함은 전산실의 비명 섞인 소란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강한결이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모니터 화면 가득 띄워진 해골 문양을 노려보았습니다. 준석이 소매로 이마의 땀을 닦아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상무님,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우리 그룹 물류망은 물론이고 고객 결제 정보까지 전부 암호화됐어요. 이놈들 몸값으로 가상화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한결이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구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시장 상인들 주문 건은 어떻게 됐나요? 준석이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건드릴수록 데이터가 파괴되게 설계되어 있어요. 지금 시장 배송 트럭 수천 대가 길 위에서 멈췄습니다. 강한결이 전산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밤하늘을 보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최진만 전무, 감옥에서도 이런 짓을 벌이다니 정말 독한 사람이군요. 그때 강한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한울시장 욕쟁이 할머니의 이름이 떴습니다. 강한결이 서둘러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자지러지는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결아, 일을 어쩌냐? 우리 시장에서 나간 반찬 먹고 사람들이 단체로 쓰러졌단다. 지금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난리가 났어. 강한결이 눈을 가늘게 뜨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사람 보낼게요. 식중독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코를 훌쩍이며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몰라, 우리 애들은 평소랑 똑같이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뉴스에서 우리 시장 이름이 계속 나와. 너도 얼른 텔레비전 좀 봐라. 강한결이 리모컨을 눌러 대형 화면을 켜자 속보로 태성그룹 상생 프로젝트 제품의 위생 오염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원고를 읽으며 한결의 사진을 화면 옆에 띄웠습니다. 태성그룹 강한결 상무가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납기일을 앞당기다 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가석방으로 풀려난 박치훈이 방송국 복도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기자들에게 서류를 뿌렸습니다. 박치훈이 안경을 고쳤으며 비장한 척 연기를 하며 말했습니다. 강한결 상무는 고졸이라는 열등감 때문에 늘 성과에 집착했습니다. 제가 내부 고발을 하려다 억울하게 쫓겨난 겁니다. 여기 그가 위생검사 보고서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박치훈이 내민 조작된 녹취록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강한결의 집 앞은 어느새 몰려든 성난 시민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강한결의 어머니가 창문을 가린 채 벌벌 떨며 한결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였습니다. 한결아, 사람들이 밖에서 계란을 던지고 욕을 한다. 무서워서 문을 못 열겠어. 너 정말 괜찮은 거니? 강한결이 가슴을 치며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문 꼭 잠그고 계세요. 제가 금방 사람 보낼게요. 제 말 믿으시죠? 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강한결이 전화를 끊자마자 본사보안팀 요원들이 전산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서윤 본부장이 창백해진 안색으로 달려와 한결의 팔을 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한결, 지금 이사회가 소집됐어. 할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이사들이 당신 보직 회의만을 통과시키겠대요. 강한결이 최서윤 본부장의 손을 꽉 쥐며 서늘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다고요? 상태가 어떠신가요? 최서윤 본부장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훔치고 대답했습니다. 의식은 찾으셨는데 말씀을 못하셔. 지금 숙부 측 이사들이 회사를 장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나도 방금 직무정지 통보받았어. 강한결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전산실 벽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박치훈과 최 전무 정말 꼼꼼하게도 준비했군요. 회장님과 나를 동시에 쳐내다니. 그때 평소 한결을 보필하던 비서실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와 한결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강 상무님, 아니 강한결 씨, 이사회 결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권한이 정지되었습니다. 소지품 반납하고 나가주시죠. 강한결이 비서실장의 눈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배신감에 젖어 물었습니다. 비서실장님까지 저들을 돕는 겁니까? 회장님이 당신을 어떻게 믿으셨는데 이럴 수 있나요? 비서실장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지품 상자를 한결의 책상 위에 올려두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이기는 사람 편입니다. 고졸 계약 측이 잠시 꿈을 꿨다고 생각하세요. 보안팀, 이 사람 끌어내세요. 강한결은 처음 해고당했던 날처럼 다시 한번 보안 요원들의 손에 붙들려 건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건물 정문 앞에는 계란과 밀가루를 든 시민들이 강한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기꾼 강한결은 사퇴하라. 우리 아이들 살려내라. 사람들이 던진 계란이 한결의 비싼 수트 어깨 위에 터져 노란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강한결이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인파를 헤쳐나갔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한결의 앞을 가로막으며 구속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수사관이 한결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강한결 씨 산업 스파이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한결이 차가운 수갑의 감촉을 느끼며 검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취조실 의자에 앉은 한결의 앞에 박치훈이 변호인을 대동하고 나타나 비웃었습니다. 박치훈이 담배를 입에 물려다 제지당하자 껌을 씹으며 껄렁하게 말했습니다. 어때?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기분이? 내 주제를 알았어야지. 회장님이 널 평생 지켜줄 줄 알았어? 강한결이 눈동자에 도끼를 품고 박치훈을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박 팀장, 당신이 저지른 짓들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상인들 건드린 거 후회하게 해줄게. 박치훈이 책상을 소리나게 치며 한결의 얼굴 앞으로 상체를 숙였습니다. 후회는 네가 하겠지. 지금 내 엄마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 못 들었나 보네. 너 때문에 충격받아서 쓰러졌단다.
강한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다 교도관들에게 눌려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왜요? 우리 어머니가 왜 병원에 가요? 당신들이 무슨 짓 했어? 강한결이 쇠사슬이 묶인 손을 휘두르며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박치훈이 귀를 후비는 신용을 하며 여유롭게 취조실을 나가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네가 자수하고 모든 죄를 인정하면 어머니 치료는 내가 책임져 줄지도 모르지. 잘 생각해봐. 어두운 취조실에 홀로 남겨진 강한결은 벽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신이시여,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강한결의 절규가 차가운 시멘트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되돌아왔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빌딩은 주인을 잃은 채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괴물처럼 서 있었습니다. 강한결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한결의 희망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강한결은 피가 맺힌 입술을 깨물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진만, 박치훈, 당신들 절대 용서 안 해. 내가 다시 나가는 날이 당신들 제삿날인 줄 알아. 어둠뿐인 취조실 안에서 강한결의 눈동자만이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한결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무서움을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한결은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는 이제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어 반격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강한결은 눈을 감고 최 회장이 준 수첩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복기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답이 있다. 어르신, 제가 그 답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강한결의 낮은 다짐이 정적을 깨고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의 처절한 고립은 이제 새로운 전쟁을 위한 풀무질이 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밤을 지새운 강한결이 뻣뻣해진 목을 가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짙게 내려앉은 다크서클이 강한결의 고단한 심경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강한결이 창살 너머로 비치는 새벽빛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를 건드린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해주마. 최진만, 박치훈 당신들 인생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강한결이 굳게 다짐하며 교도관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강한결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가 열리는 법정 안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박치훈이 변호사 뒤에 숨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강한결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무거운 목소리로 강한결에게 물었습니다. 피의자 강한결 씨, 독극물을 주입하고 시스템을 마비시킨 혐의를 인정합니까? 강한결이 자리에 서서 판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결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조작된 함정입니다. 검사가 비웃으며 조작된 위생보고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함정이라니요? 여기 당신의 지시가 담긴 서류가 뻔히 있는데 말입니다. 궤변은 그만두시죠. 그때 법정 뒷문이 벌컥 열리며 준석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준석이 휴대용 저장 장치를 높이 들며 판사를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진짜 증거가 있습니다. 박치훈 팀장의 사주를 받은 가짜 피해자의 자백 영상입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박치훈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이 제출한 영상 속에는
식중독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남자가 벌벌 떨며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돈을 주면서 시켰습니다. 시장 반찬에 약을 타라고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영상을 유심히 살피더니 검찰 측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검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확인했습니까?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왜 조사가 안 된 거죠? 강한결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박치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호통을 쳤습니다. 박치훈 팀장, 당신이 저지른 짓을 저 사람에게 다 덮어 씌우려 했나? 양심이 있으면 이제라도 사실을 말해. 박치훈이 당황하여 책상을 쾅 내려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다 가짜야. 저놈들이 돈으로 매수한 거라고. 판사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뒤이어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서 박치훈의 목소리가 법정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한결이 그놈을 완전히 묻어버려야 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확실하게 처리해. 녹취록이 끝나자 판사가 의사봉을 소리나게 3번 내리치며 엄중하게 선고했습니다. 피의자 강한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검찰은 박치훈 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고 배우를 철저히 조사하세요.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박치훈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한결이 수갑을 풀고 나오며 박치훈의 귀에 대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차가운 바닥에서 잘 차려야. 최진만 전무도 곧 따라갈 거니까 외로워하지 마. 법원을 빠져나온 강한결은 곧바로 준석의 차에 올라타 비밀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준석이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며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 좌표를 가리켰습니다. 상무님, 아니 한결 형, 해킹 공격지가 파악됐습니다. 최진만 전무가 소유했던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서버가 있는 필리핀 별장입니다. 강한결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지시했습니다. 준석 씨, 지금 당장 역해킹 시작하세요. 그놈들이 우리 서버를 잠근 코드를 찾아내서 되돌려줘야 합니다. 준석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건반 위를 춤추듯 손가락을 놀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전공입니다. 1시간 안에 태성그룹 시스템을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윤이 해외 금융 보안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바쁘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수첩에 적힌 계좌 번호들을 지워나가며 강한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강한결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결 나야. 숙부님이 해외로 빼돌리려던 자금들 다 동결시켰어. 내부 고발자 1명을 포섭했거든. 강한결이 운전대를 꽉 쥐며 고마운 마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서윤,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한숨 돌렸어. 이제 내가 마무리할게. 서윤이 촉촉해진 눈망울을 닦아내며 한결에게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결, 조심해. 숙부님은 지금 벼랑 끝에 몰려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해. 강한결이 전화를 끊고 한울시장으로 차를 몰아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달려와 강한결의 손을 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결아, 네가 풀려나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 시장 사람들 다 너 믿고 기다렸어. 강한결이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시장 사람들 앞에 서서 사자우를 토했습니다. 여러분, 저 강한결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오늘 안으로 모든 물류와 배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상인들이 일제히 환호하며 강한결 지지 피켓을 높이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민들도 조작된 뉴스의 진실을 알고 하나둘씩
태성그룹 응원 문구를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한결은 곧바로 본사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강한결이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강한결이 직접 노트북을 연결해 화면을 띄우며 기자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태성그룹의 시스템을 마비시킨 랜섬웨어의 실체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강한결이 미리 준비한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붉은색 오류창들이 순식간에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보십시오. 단 1시간 만에 우리 그룹의 모든 전산망이 복구되었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경악하며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배우가 정말 최진만 전무가 맞습니까? 증거가 있나요? 강한결이 버튼을 누르자 최진만 전무가 해외 해커와 통화하며 공격을 사주하는 음성 파일이 강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태성그룹을 아예 가루로 만들어버려. 강한결 그놈이 손도 못 대게 싹 다 잠가버리라고. 녹취록이 끝나자 강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한결이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최진만 전무님, 지금 공항으로 도망치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미 그곳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 시각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변장을 하고 줄을 서 있던 최진만이 초조하게 시계를 보았습니다. 최진만이 여권을 만지작거리며 비서에게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비행기 시간 멀었어? 빨리 떠나야 해. 강한결 그놈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고. 하지만 최진만의 어깨를 툭툭 치는 것은 비서가 아니라 형사들의 거친 손이었습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최진만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진만 씨, 외환관리법 위반 및 살인 교사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얌전히 따라오시죠. 최진만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태성그룹 전무야. 한결이 이놈이 감히. 같은 시각 박치훈도 자신의 비밀 은신처에서 서류를 태우다가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검거되었습니다. 박치훈이 타다 남은 종이를 입에 넣으려다 제지당하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강한결, 내 이놈을 죽여버릴 거야. 고졸 새끼한테 내가 당하다니.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강한결은 곧바로 회장님이 계신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최태성 회장이 인공호흡기를 떼고 한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최태성 회장이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건네며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결군, 정말 장하네. 내 아들이 저지른 죄를 자네가 다 닦아주었어. 최태성 회장이 옆에 있던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내 서류 한 장을 한결에게 내밀었습니다. 최태성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며 주치의와 변호사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오늘부로 내 모든 권한을 강한결 군에게 위임하네. 자네가 우리 태성그룹의 새로운 부회장으로서 이 회사를 이끌어주게.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한결에게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한결 부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사회의 정식 승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강한결이 눈시울을 붉히며 최태성 회장의 손등에 이마를 맞대고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회사를 가장 깨끗하고 강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소식을 들은 이사들이 줄지어 달려와 강한결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아부를 떨었습니다. 강한결이 그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이사님들, 저한테 아부할 시간 있으면 가서 현장 물류부터 챙기세요. 상인들 손해배상금 계산해서 오늘 안으로 보고하시고요.
이사들이 혼비백산하여 각자의 사무실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서윤이 한결의 옆에 섰습니다. 서윤이 한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결, 이제 정말 끝났네. 고생 많았어. 우리 부회장님 정말 멋진데요? 강한결이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서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서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 이제 우리 어머니 모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때 배신했던 비서실장이 구석에서 나타나 한결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사죄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최진만에 숨겨진 금고, 위치와 추가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부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최 전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제 가족을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 여기 모든 자료를 다 바칩니다. 강한결이 비서실장의 손에 들린 자료를 낚아채듯 받아들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죄는 법원에서 물으세요. 그래도 자수했으니 참작은 될 겁니다. 보안팀, 이 사람 검찰로 인계하세요. 강한결의 단호한 태도에 주변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새로운 리더의 등장을 체감했습니다. 뉴스의 자막에는 강한결, 태성그룹의 기적을 일구다라는 문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강한결은 창밖의 화창한 하늘을 보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게 웃으며 병실 밖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한결이 어머니를 향해 달려가 어머니를 번쩍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겼어요. 이제 우리 행복하게만 살아요. 어머니가 한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최태성 회장과 서윤, 그리고 어머니와 한결의 손이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빌딩 위로 새로운 시대의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한결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승리의 확신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아침 8시 태성그룹 부회장실의 창가에는 따스한 봄볕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강한결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정돈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활기찬 도심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강한결이 미소를 지으며 옆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쳤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나갈게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요. 강한결이 집무실 문을 열고 나가자 비서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한결이 가벼운 목소리로 비서들에게 일정을 확인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오늘 기술전문대학 개관식 준비는 다 끝났나요? 아이들 간식은 넉넉히 준비했겠죠? 비서실장이 수첩을 넘기며 강한결의 옆에서 바쁘게 걸음을 옮기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회장님. 입학 예정인 청년들 100명 모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졸 취업 준비생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어요. 강한결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과거 강한결을 끌어냈던 보안 요원들이 이제는 정규직 사원이 되어 강한결을 향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부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행사 무사히 잘 다녀오십시오. 강한결이 보안 요원의 어깨를 툭 치며 장난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들, 이제는 나 안 끌어낼 거지? 오늘 날씨 좋으니까 교대할 때 시원한 음료수라도 챙겨 마셔요. 보안 요원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강한결의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강한결이 도착한 곳은 태성그룹이 세운 청년기술전문대학의 강당이었습니다. 수많은 고졸 청년이 반짝이는 눈으로 강한결을 바라보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한결이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고졸 계약직으로 시작했습니다. 학벌이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우리 태성그룹은 여러분의 졸업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과 실력을 봅니다. 강연을 듣던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강한결에게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정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상무님이나 부회장님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강한결이 단상 아래로 내려가 청년의 손을 꽉 잡으며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그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태성의 가족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우산이 되어줄게요. 강당안은 청년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강한결은 그들과 일일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같은 시각 차가운 감옥의 면회실 안은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푸른 죄수복을 입은 박치훈이 창백한 얼굴로 유리 너머의 변호사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박치훈이 주먹으로 유리창을 쾅 내리치며 서러운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변호사님, 나 좀 여기서 꺼내달란 말이야. 강한결 그놈은 호의호식하는데 나는 왜 여기서 콩밥을 먹어야 해?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닫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박치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치훈 씨, 징역 10년 확정입니다. 최진만 전무님도 이미 포기하셨어요.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시죠. 옆방에서 면회 중이던 최진만 전무도 수척해진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진만이 바닥을 멍하니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한결 그놈을 건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그들이 가로챘던 모든 재산은 이미 사회로 환원되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한결은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하늘시장을 찾았습니다. 강한결이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상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국밥집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강한결을 향해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한결이 왔네. 부회장님 되더니 더 잘생겨졌어.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 강한결이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국밥 먹으려고 점심도 굶고 왔어요. 오늘 고기 많이 넣어주실 거죠? 상인들이 강한결의 주위에 모여들어 직접 만든 떡과 과일을 한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한 상인이 한결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회장님 덕분에 우리 시장이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시장이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강한결이 시장 중앙광장에 세워진 상생 기념비를 보며 상인들에게 다짐했습니다. 시장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상인연합회 회장님 번호는 따로 저장해뒀습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호탕하게 웃으며 강한결의 등을 찰싹 내리쳤습니다. 이놈아, 말만 하지 말고 얼른 들어와서 국밥이나 먹어. 식으면 맛없다. 저녁 무렵 강한결은 서윤과 함께 시외각에 있는 최태성 회장의 전원주택을 방문했습니다. 마당 한편에 마련된 작은 텃밭에서 최태성 회장과 한결의 어머니가 다정하게 상추를 심고 있었습니다. 강한결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서윤의 손을 지그시 맞잡았습니다. 강한결이 서윤의 얼굴을 가까이 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윤, 우리 엄마랑 어르신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아? 꼭 오래된 부부 같아. 서윤이 한결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할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저렇게 밝게 웃으시는 거 처음 봐.
다 한결 당신 덕분이야. 최태성 회장이 흙 묻은 손을 흔들며 한결과 서윤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 녀석들아. 서 있지 말고 와서 물 좀 줘라. 오늘 저녁은 우리가 직접 키운 채소로 고기 구워 먹자. 어머니가 한결의 얼굴을 보며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결아, 서윤아, 어서 오너라. 고기 벌써 다 준비해뒀다. 배고프지? 강한결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최태성 회장에게 넙죽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아니 할아버지. 저 오늘 기술대학 개관식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애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최태성 회장이 한결의 등을 시원하게 내리치며 대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바로 태성그룹의 정신이야. 자니가 참으로 자랑스럽구먼. 밤이 깊어지자 강한결은 서윤과 함께 노을이 지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한결이 서윤의 코끝을 장난스럽게 건드리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강한결이 한쪽 무릎을 굽히고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윤 씨, 가난한 고졸 계약직이었던 나를 믿어준 건 당신이었어. 이제는 내가 평생 당신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서윤이 감격한 듯 눈물을 글썽이며 한결의 목을 껴안고 대답했습니다. 한결 씨, 당신이라면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어. 좋아, 우리 평생 함께하자. 사랑해. 강한결이 서윤을 번쩍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리며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강물 위로 길게 늘어지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게 겹쳐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한결은 자신이 처음 해고당했던 날 비를 맞으며 앉아있던 그 낡은 벤치를 찾았습니다. 강한결이 벤치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으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진심을 다하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강한결이 벤치 옆에 놓인 작은 꽃 한 송이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길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무거운 짐 상자를 들고 가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청년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짐을 줍고 있을 때 강한결이 먼저 다가가 짐을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강한결이 청년의 어깨를 다독이며 따뜻한 목소리로 격려를 건넸습니다. 젊은이 힘들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청년이 강한결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강한결 부회장님 아니세요? 뉴스에서 많이 뵀어요. 강한결이 윙크를 하며 청년의 주머니에 자신의 명함을 꽂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정말 힘들면 이 번호로 연락해요. 밥 한 끼 정도는 제가 언제든 사줄 수 있으니까요. 강한결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로 향하는 청년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보내드린 강한결 부회장의 찬란한 인생 역전극,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진 것 하나 없던 청년이 억울하게 해고된 절망의 순간에도 자신보다 더 위태로워 보이는 타인을 향해 기꺼이 등을 내어주었던 그 따뜻한 진심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일지라도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온기가 훗날 우리를 살리는 가장 큰 등불이 되어 돌아오곤 하니까요. 지금 혹시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다면 한결 씨가 보여준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진심도 언젠가 반드시 찬란한 꽃을 피워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고단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찬란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